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초이치 보철물 제작 과정에서 이제 나비치 시적이 끝난 후에 이 왁스 부분을 아크릴 수지 유치로 바꾸는 수지 유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부분 제작 과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만든 이전 시간에 제가 업로드했던 나비치 제작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환자 구강 내에 시작해서 나비치 시적을 통한 환자 구강에 잘 맞는지 적합성을 체크하고 어떤 오류가 없는지 등의 오차와 오류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의치로 이제 제작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에는 다시 기공실로 넘어가서 이제 수지 의치 과정, 세컨더리 파트를 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치은을 형성해주고 의치상을 조각을 해줍니다. 또 이런 과정을 나비치 시적 이후에 하는 이유는 이제 나비치 시적에서 오차와 오류를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치은 형성을 하면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매몰 전에 한번 치은이랑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체크하고 수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매몰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매몰 준비는 이제 우리가 이 모형을 봤을 때 우리가 만든 교합상 위에 인공치아가 심어져 있는 이 나비치와 작업 모형, 석고 모델이 있을 겁니다. 이 사이가 완전히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왁스를 메꿔줘야지 나중에 메모를 할 때 메몰제가 이 사이 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아서 이상한 모형을 만드는 실패 모형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왁스로 메꿔주는 작업을 석고 모형과 우리가 만든 작업물 사이를 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을 다시 물에 소킹하는 과정을 지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실온에 방치가 되면서 수분도 많이 날아가고 되게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에 소킹을 해주는 과정을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모형을 물에 소킹했을 때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메몰에 필요한 그런 기구와 장비들을 한번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메몰에 필요한 그런 것은 바로 클램프와 플라스크입니다. 이제 플라스크는 일단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 이제 구치부에서부터 올라가는 모형의 상하함, 그리고 평평한 모형이 상악함이고, 그리고 구칩에서 올라가는 것이 하악함인데, 이 두 가지의 함 중에서 또 그 안에 하암이 있고 하부 쪽에 있는 하암, 그리고 상부 쪽에 있는 상암, 그리고 상부 쪽 위에 리드, 뚜껑, 그리고 하암 안쪽에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하암부터 순차적으로 메모를 3차에 나눠서 습할 거기 때문에 하암에 바셀린, 상암에도 바셀린 약하게 도포해줍니다. 이제 얼추 매몰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플라스타, 보통 석고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석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차에 나눠서 매몰할 때 1차와 2차의 매몰에 쓰이는 그런 석고입니다. 그래서 잘 핸드 믹싱 해준 다음에 하암에 디스크 넣고 바셀린 다 발라져 있고 그 위에 플라스타를 얹게 됩니다. 얹어진 플라스타에 이제 우리가 만든 물에 소킹했던 그 작업물을 물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눌러서 1차 메모를 진행하는데, 이때 너무 누르게 되면 이 밑쪽에 플라스트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얇게 형성이 되면 이제 모형이랑 이 플라스크가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합을 할 때 조금 모형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너무 꾹 누르지 않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로 나오는 그런 석고들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스파츌러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플라스크 바깥쪽으로 쓸어서 정리를 해주고,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든 나비치에 석고가 붙지 않도록, 만약에 붙었다면 그때 스파츌러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붓으로 살살살살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때 아까 너무 내리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위에 있어도 상암 연결해서 또 메모를 했을 때 6mm 정도의 3차 메모를 할 공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2차 메모를 생각해서 1차에서 적당한 높이로 눌러서 메모 준비를 하고, 또 상암을 연결해서 바셀린 도포가 되어 있는 상암이겠죠. 그래서 거기 2차 메모를 준비합니다. 2차 메몰 시에 또 그 석고인 1차 메몰의 석고 부분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줘야 되고, 이때도 석고 분리제가 의치에 묻으면 닦아줘야 됩니다. 자, 이제 분리제가 도포된 후에 조금 말려주고, 그 다음에 2차 메몰을 시작하는데, 2차 메몰은 이 절단면과 교합면이 드러날 수 있게 메몰한 뒤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닦아주는 이유는 경석고에 3차 메몰 시에 경석고를 이제 넣는데 경석고에 잘 달라붙어 있게 하기 위함으로 잘 닦아서 준비를 해주고, 또 3차 메몰 전에도 이제 석고 도포제를 분리제를 도포하기 전에 이제 기계적 유지를 위해서 물리적으로 약간 스파츌러로 좀 갈고리 형태의 좀 거친 면을 만들어주고, 이 이후에 경석고를 과하게 넣어서 리드 닫으면 경석고가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꾹 눌러서 준비를 해줍니다. 또 이렇게 잘 리드까지 닫은 다음에 이제 그 클램프에 연결을 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경화가 됩니다. 클램프 장착하는 이유는 이제 경석고가 경화하면서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팽창을 팽창을 방해하기 위해서 클램프 장착해서 경화를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경화가 다 지나면 이제 중압 과정을 지나쳐야 되는데, 이때 이 클램프와 이 함에 있는 것들을 억지로 빼면은 이게 다 부셔질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드는 나비치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스팀기에 한 7분 정도 열을 주어서 그 의치에 왁스가 다 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되었나 확인 후에 레진을 빈 공간에 전입하고 시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팀을 줘서 왁스가 흘러나왔다. 그러면은 잘 이렇게 함을 분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인공치아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이외에 왁스 기초상은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거된 상태에서 레진을 전입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해줍니다. 레진 전입 시에는 이제 리퀴드랑 분말, 이제 이것을 리퀴드 1, 분말 3호 형태로 준비를 해주고, 지금 막 섞을 때는 되게 흘러내리는 형태, 샌드 형태로, 그 이후에는 조금 스티키한 형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절미 형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 인절미 상태일 때 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얇은 셀로판으로 밀폐를 해서 보관해줍니다. 인절미 상태가 되면 레진을 전입을 하는데 오버패킹으로 전입을 해줍니다. 이제 다시 함을 닫아서 이제 오일프레스에 시압을 주는데, 이제 시압도 메몰처럼 3차에 나눠서 시압을 합니다. 3차에 나눠서 시합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꾹 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게, 빈틈이 아주 차곡차곡 쌓이게 할 수 있도록 3차로 시합을 주고, 예를 들어서 1차 시합을 50파운드로 했으면 2차 시합 70파운드, 그리고 3차 110파운드 순으로 시합을 줍니다. 이때 오버패킹 1차 시합 이후에 오버패킹 레진을 제거를 해주는데, 이때 우리가 제거를 해주면서 교합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합 이후에 선택 삭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합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을 선택 삭제 해주기 위해서 이 이후에 선택 삭제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3차에 나눠서 잘 시합을 했다면 바로 중합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중합기를 사용을 해야겠죠. 이제 저희 학교 뒤쪽에 있는 이 중합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중합기의 요구 조건은 일단 온도 제어, 그리고 타이머, 그물망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주문하는 클램프가 사방에서 이제 다 그 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합이 끝날 때까지 물이 가득 찰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합을 끝내고 이제 벤치 쿨링을 지나쳐서 바로 냉각수에 넣지 않고 서서히 실온에 식히게 해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온도면 이제 냉각수에 넣어서 식히고, 이제 다 식혀졌다면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클램프가 이렇게 짝짝짝 있으면 냉각수나 뭐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언더컷을 찾아서 그 스파츌라나 뭐 그런 도구들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럼 하나의 모형이 되는데, 망치 그 전에 우리가 하암의 디스크를 볼 수 있었는데, 거기 디스크 부분을 망치로 때리면 조금 더 쉽게 모형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경석고도 제거하고 차례대로 제거를 하고, 이때 너무 센 힘으로 가격할 시에는 배치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해서 잘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지나쳐서 우리는 그 모형과 이제 레진으로 바꿔진 그런 배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후에 연말 이제 블록아웃 처리한 거 삭제하고, 중합 시에 발생된 오류도 삭제 잘 해서 이 삭제하기 전에 또 모형 부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지나쳐서 이제 최종 수지 엣지가 제작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수지 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서 아직도 사실은 제 머릿속에 여러 부분의 그런 과정들이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말로 장황하게 풀어낸 감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리마인드 하면서 제작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한번 연구해보고 왜 그런지 그런 이유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